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본 사람이 없답니다. There's a monster outside. It's a megalodon. 우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돈이 안 돼요, 돈이. 적들이 자네 정체를 알아챌 테니까 말이야.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다시 돌아온 전 세계가 사랑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2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도 메가 히트를 기록한 전작 맘마미아에 이어 10년 만에 돌아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추억을 부르는 아바의 명곡과 환상적인 퍼포먼스의 향연, 영화 맘마미아2.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엄마 도나가 세상을 떠난 뒤 칼로카이리 섬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딸 소피. 그녀는 생전 엄마의 모든 것이었던 벨라도나 호텔의 재개장을 준비합니다. It's so good. It's all so amazing. 그리고는 성대한 재개장 파티를 위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수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I'm so glad you're here. Told you couldn't come. Why the hell are you here? No, I'm a spontaneous person. 초대를 받은 소피의 새아빠 샘, 해리, 빌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든 그곳 칼로카이리 섬으로 향하죠. My God, Sophie. Look what you've done with the place.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파티 준비에 차질을 겪기도 했지만 Senor Cienfuegos, the party is still happening. We'll look after the fireworks. 모두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소피는 성공적으로 재개장 파티를 열게 됩니다. 흥겨운 음악과 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는 칼로카이리 섬의 밤. 순조롭게 파티가 진행되던 그때 Excuse me a minute. 소피는 자신이 엄마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Okay. I think we know what that means.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서일까? 아니면 엄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일까? 소피는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있는 엄마 도나가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I have never felt closer to my mom. 과연 칼로카이리 섬에서 소피가 마주한 엄마 도나의 찬란했던 추억과 비밀은 무엇일까요? 신나는 음악과 감동 있는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2. 전 세계 49개국 누적 수익 6억 불을 기록하며 흥행 파란을 일으켰던 맘마미아의 배우들이 10년 만에 맘마미아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에 이어 릴리 제임스, 제레미 얼바인 등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며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Those flowers are beautiful. Thank you so much.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 다수의 뮤지컬 영화에서 청아한 목소리를 뽐내던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 They passed me by. All of those great romances. 맘마미아2로 또 한 번 소피 역을 맡으며 더욱 성숙해진 연기와 한층 물오른 노래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엄마 도나에게 메릴 스트립은 물론 꽃중년 새 아빠들과 친구 타냐와 로지 역을 맡은 배우들까지 반가운 원년 멤버들 역시 총출동해 전편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Grandma, you weren't invited. That's the best kind of party, little girl. 백발의 디바 루비 역을 맡은 가수 겸 배우 셰어의 특별 출연. 그리고 40여 년 전 풋풋했던 도나와 새 아빠의 젊은 시절을 열어낸 뉴페이스들의 등장은 영화의 활기를 더하죠. Oh, please don't let
me down. Tonight the super trooper 1979년과 2018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2인 1역 배우들의 매력 싱크로율을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feeling like a number one.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들로 가득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2,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영화 팬들이 맘마미아2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아바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중 맘마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아바의 댄싱 퀸을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맘마미아2의 핫신. 전편에서 엄마 도나와 두 친구가 열창하던 부르의 명곡 댄싱 퀸. 맘마미아 시리즈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송이자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노래를 맘마미아2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편에 비해 훨씬 흥겹고 화려해진 역대급 스케일로 말이죠. 벨라도나 호텔 재개장 파티 당일, 소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칼로 카이리 섬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단체로 부르는 댄싱 퀸. 소피와 새 아빠를 비롯해 100여 명의 배우들이 다 함께 흥겨운 댄스 파티를 벌이는 이 장면은 짧은 인생,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라는 맘마미아 시리즈의 메시지를 가장 잘 나타낸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맘마미아2,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매 작품마다 180도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배우 고준 씨와 함께합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하는 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사전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꽤 많은 여성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이상형이다, 뭔가 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떠신가요? 온라인에서 조작된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강한 역할이 많아서 남성 팬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어떠세요? 실제로 남성 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 이름보다는 이제 캐릭터의 이름과 대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이렇게 제 대사의 대부분이 다 욕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를 그대로 따라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먼저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변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영화 변산의 용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직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대라는 인물은 이제 어렸을 때 야, 용대 입 벌려. 하지 마! 힘의 논리에 의해 좀 억압받던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강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 자네 어릴 적에 학습 꼬붕이었다면서? 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먹이 되고 그러던 와중 본인을 괴롭혔던 학수라는 친구가 고향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넌 아는 척도 안 하냐? 선미구나. 와, 반갑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많은 괴롭힘을 강행하는데 아프다. 그럼 앞으로 땡기지. 나중에는 결국 친구의 의미를 더 두고 위기에서도 모면을 하게 약간은 도와주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따뜻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용대 캐릭터는 좀 저한테 되게 무서운 남자로 다가왔었거든요. 내려왔다? 특히 그 배우 신현빈 씨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너 죽어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긴장이 됐었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글쎄 웃지 마라. 그 촬영이 사실 영화의 첫 촬영이었어요. 저랑 미경과
나한테는. 때려보라고. 용감하다. 정말 내가 안 무섭냐? 감독님이 워낙 편하게 연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저도 모르게 나온 불현듯 나온 행동을 그냥 컨펌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빈 배우와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얼굴 이렇게 하는 장면 보고 예.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 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좀 위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감독님과 같이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봐. 내가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여자가 이렇게 하면 되게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거기서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좀 앞 조절이 좀 잘 안 되세요. 굉장히 세게 이걸 갑자기 경락을 하셨고 이게 근육이 파열되는 느낌까지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었던 장면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내 본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역할이라고 이 변산의 용대 캐릭터를 말씀하셨어요. 네. 과연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건가요? 이성을 대할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랑 비슷해요. 예.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극중 상황에서도 이제 미경이라는 인물이 용대한테 훅 들이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정말 연기를 조금만 보태고 거의 다 리얼한 감정 상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사투리를 정말 잘 쓰세요. 게다가 다른 인물들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하면 야, 이놈의 동네 정말 가지가지하네 정말. 동네가 뭔데요? 이 용대는 정말 그 거친 억양의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왔어 이 새끼야. 내가 옛날부터 네 말은 잘 들었지, 그러지? 이 전라도 사투리를 익히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처음 전라도 사투리를 접하게 된 캐릭터가 사실은 숫자2의 유령이라는 역할이었는데 관객들 궁금하잖아. 얼른 뒤집어. 그때 연습되었던 사투리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변산에서도 사투리 훈련을 계속 하긴 했었는데 병신이 병신패를 뽑아서 병신 새끼 되겠네? 생각보다 그 리듬을 찾는 게 굉장히 빨리 진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언어에 관련된 연기는 일상에서 계속 쓰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쓰시는 건가요? 그냥 24시간 계속 그 말로. 그냥 그 인물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투리를 쓰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용대는 자칭 전주의 페리, 전주의 패션 리더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 장면들마다 계속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으세요. 그중에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분홍색, 핑크빛 재킷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형님. 계속 화려하게 의상을 갈아입으셨는데 그중에서 유독 좀 마음에 드는 의상 있으신가요? 한 벌도 없습니다. 정말요? 얘가 왜 팬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그게 끝나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딱 하나 좀 마음에 드는, 그래도 이 중에서 누군가가 너는 이걸 입고 오늘 외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딱 하나 고르신다 그러면 어떤 의상을 고르실까요? 갯벌에서 액션하고 나서 고깃배 위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저한테 맞지 않나. 이 변사는 캐스팅 과정 자체가 좀 특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던 건가요? 감독님께서 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팅을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갔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야죠 그러면서 캐스팅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감독님께서 그 용대라는 역할에 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배우들을 수소문하다가 주변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 배우분들이 저를 많이 추천해 주셨다고. 주변의 추천으로? 네, 그 배우들이 지금 변산을 같이 했었던 그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 변산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된 제 개인적 비하인드 스토리는 감독님이라는 인생의 멘토를 발견한 느낌? 그래서 감독님이랑 작품하면서 뭔가 좀 배우고 싶었었어요. 내려놓는 방법을. 그걸 물으러 갔는데 이제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감독님 저는 감독님한테 인생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 그건 됐고
나한테 별거 없어 하면서 머리 긁으시면서 할까 말까 안 할 거면 딴 데 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예 해야죠. 그러고서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산의 용대 캐릭터가 재밌었던 것은요. 역시 그 같은 시기에 출연했던 드라마였죠. 네. 미스티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천재 골퍼 케빈 리. 정말 이 용대와 케빈 리의 그 간극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변산을 찍고 있는 와중에 미스티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 변산을 찍고 부랴부랴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미스티를 촬영하게 되는 스케줄이 돼버렸었는데 오전에는 막 이렇게 리듬감이 좀 뭔가 이렇게 척추도 휘어 있고 뭐 이씨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서울 딱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아니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이걸. 같은 날 그렇게 예, 변신을 하셨군요. 예. 또 이 영화에서 학수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셨어요. 네네. 때리기도 정말 많이 때리고 또 짐을 또 대신 들게 하고 야, 싱싱하네, 그지? 또 나중에는 얼굴에 이렇게 낙지를 붙이기까지 하거든요. 박정민 배우와의 호흡은 좀 어떠셨나요? 호흡은 일단 뭐 복식 호흡이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호흡이 너무 좋았고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머리 똑똑한 친구라서 조금만 살살 때릴 수 없을까? 뭔가 사전에 합의나 동의 없이도 이쪽에서 뭔가 드립 나오면 받아쳐주고 제가 드립 나오면 받아쳐주고 그 주고받고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쇼를 한다, 쇼를 해. 이 변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역시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른바 뻘 싸움 장면을 하겠는데요. 근데 보고만 했어도 너무 힘들게 촬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드라마지만 구해줘라는 작품에서도 하루에 16시간가량을 액션씬을 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정민이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했어요. 나는 별로 안 힘든데. 정민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야, 정말 힘들지 않냐? 동변상련의 느낌을 줘야 이제 편해지니까 야, 나는 다시는 내가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가 들어와도 난 갯벌 장면 있으면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저는 뭐 참을만 했었어요.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그 갯벌에 조개인가? 모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뾰족하더라고요. 그 입자가. 그게 긁혀서 찰과를 일으켜서 되게 쓰라리게 쓰라린 기억이었어요. 말 그대로 쓰라린 기억. 힘들진 않았고요. 뭔가 이렇게 쓰라린 아픔과 기억? 예, 용대를 연기하면서 아, 연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처음 또 느껴보셨다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전원이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개런티가 적어도 또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예, 많은 그런 현장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둠의 무리의 조직 보스죠. 예, 청년 경찰. 경찰이요? 근데 제가 편집장님 때문에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고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 중에 하나죠. 청년 경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는 과묵한 성격 때문에 대사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품 속에서 계속 연변 사투리를 쓰셨거든요. 네네. 누구세요? 경찰이다! 경찰 새끼 흉내를 내면 뭐 해야 되지? 그것도 따로 익히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통 저는 사투리 연기를 맡게 되면 불안해서 그 지역에 아예 내려가 버리거든요. 제가 연변을 갈 수가 없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영화 제작사에서 연변 사투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이랑 계속 사투리를 쓰면서 일상에서 계속 연변말을 사용을 했었죠.
이 영춘 캐릭터는 단지 악역이라는 걸 넘어서서 뭔가 고준 배우가 이전까지 보여주진 않았던 이 삶의 피폐함이 느껴지는 어두운 캐릭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왜 이렇게 영춘 역에 캐스팅됐을까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나요? 일단 어둡고 피폐하게 나온 거는 조명 때문에. 그렇죠. 조명이 그렇죠. 사실 그 영춘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또 역시나 연변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좀 힘들었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담는 게 쉽지만 않았어요. 두 번째 과제는 몸의 근육량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150개 이상의 턱걸이를 하면서 몸을 키웠었기 때문에 다행히 몸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청년 경찰을 보면서 액션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장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감독님의 철저한 디렉션이었었어요. 뭔가 딱 했을 때 이를 악물고 저돌적으로 들이닥칠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딱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관객들한테는 더 큰 자극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시퀀스에서 거의 1대 다로 혼자 싸우시잖아요. 뭐 부상은 당하지 않으셨어요? 아, 부상 실제로는 당했는데 허리랑 고관절이 좀 심하게 부상이 있어서 촬영 끝나면 계속 그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여자 농구단에 가서 치료받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마침 거기 계셔가지고 병원에 안 계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여자 농구단에서 부끄럽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고준이라고 하는 배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해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배우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악역을 제 나름은 많이 한 편이라 많이 고갈됐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악의 색깔이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거고요. 저는 악한 느낌 말고도 사실은 다른 색깔의 연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거든요. 13초가 지나면 여지없이 편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고준입니다. 저는 실제 악역 많이 맡은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잘생긴 역할 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게 솔찬히 흥미진진하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고준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고준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심해를 탐사 중인 해저 탐험대. 난생 처음 보는 생물들을 발견하고 감동에 젖어 있던 것도 잠시. Lori, I have a contact. 정체 모를 무엇인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해저 탐험대.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심해 구조 전문가 조나스와 수인이 긴급 투입된다. There it is. I'm going to set up to tow. Firing magnetic hook. 3, 2. 그런데 그때 What's happening? It's a huge squid. It's got the glider. 하지만 대왕 오징어 따윈 명함도 못 내밀 거대한 생물체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It's a shark. It's like 25 meters. It's Megalodon. 심해의 거대한 지배자, 세계 최대의 포식자 메가로돈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200만 년 전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전설의 식인상어 메갈로돈. 그놈을 잡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선 해저 탐험대. This tracker rifle only has a 100-foot range. 100 feet? Get really close before you shoot. Great. 먼저 메갈로돈 몸체에 GPS 추적기를 심어놓는 것이 급선무.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조나스 앞에 드디어 그놈이 나타났다. 삼각뿔 지느러미를 관역 삼아서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He's done it. Max, tracker is live. I'm in trouble. Stop the boat! Stop the boat! 미친 듯한 속도로 조나스를 쫓아오는 식인상어. 무시무시한 구강 액션 선보이며 조나스를 한 입에 삼키기 직전. 그러나 다행히도 극적으로 구조된 조나스. 조나스가 잠시 숨 돌릴 사이 이번엔 진짜로 그놈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 돌입. 독극물을 주입시킬 작사를 가지고 용감무쌍한 상어 전문가 수인이 출동한다. Here we go. 엄청난 괴력 발산하며 재등장한 식인상어. 케이지를 단숨에 집어삼킬 만큼 스케일이 남다른 한입 크기. I'm trapped. I'm in its mouth. That cage will not break. That's the problem. The cage is being swallowed. 수인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도 앞장서는 조나스. 제발 쬐깐한 무기라도 가져가면 좋으련만 역시나 맨몸 투혼 불살라 주신다. No, Jonas. Go. Get back to the ship. It's not safe for you. 그런데 그때 왜 위험한 일은 한 번에 닥쳐오는 걸까? Jonas, the crane's in the water. It's gonna pull her to the bottom. Hurry!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나스. 사력을 다해 수인을 케이지에서 구출해낸다. 그러나 다행히 크레인 줄에 걸려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식인상어. 완전 한 끗 차이로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드디어 메갈로돈을 잡았다고 생각한 해저 탐험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Hey. Jonas, get a picture of me with this big smelly beast. 사실 이들이 잡은 건 한낱 대형 식인상어였을 뿐. 진짜 메갈로돈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스어로 거대한 이빨을 뜻하는 전설의 메갈로돈. 이제 피서객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메갈로돈의 하루 섭취량만 해도 무려 1톤. 결코 편식 따윈 하지 않는 거대한 푸드파이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메갈로돈을 유혹하는 고주파 소리와 함께 드디어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다. 농담할 여유 따윈 주지 않는 메갈로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공격 개시. Jonas, it's on you. 몸 길이 27m, 체중 100톤, 시속 148km의 놀라운 스피드까지. 메갈로돈의 살벌한 추격 앞에 속수무책인 조나스. I'm ready to fire. Take the shot. Move, move.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사일마저 빗나가버리고
Jonas, we've got nothing left. Almost nothing. How are you gonna kill it? Evolution. I'm gonna make this thing bleed. 과연 조나스는 역사상 가장 막대한 파괴자를 무찌를 수 있을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힘의 공포 액션 영화 메가로돈.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로 인사드립니다. 배우 김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버킷 무비는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걸작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마을. 그곳에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찾아옵니다. 그는 나치 당원이 되어 유대인에게서 빼앗은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I don't understand. You want these people? It's good business. 쉰들러는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유대인들을 이용해 사업을 키워갑니다. For Wednesday, all this stuff here goes to Madras' factory on Tuesday. 그의 뒤를 봐주는 나치 당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죠. 그러나 You're can't you! Deine Papiere, Jude! Deine Papiere, Jude! 날이 갈수록 나치의 유대인 학대는 더욱 잔혹해져만 가는데요.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던 쉰들러도 그 처참한 실상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Oh, please, let's go. Let's go, please. Come on. 전쟁의 끝을 직감한 독일은 수용소에 남은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The party's over, Oscar. They're closing us down, sending everybody to Auschwitz. When? I don't know. As soon as I can arrange the shipments, maybe 30, 40 days. 쉰들러는 그 전에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만이라도 구해내기로 결심하는데요. I don't know. Come on, Julius. I know about the extra food and clothes you give them, paid for out of your own pocket. If we make a combined approach, we could get more than 4,000 out, mine and yours. We could relocate them in something like safety in Moravia. 그는 조력자 이자크 슈텐의 도움을 받아 유대인 노동자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하죠. How many? 8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석권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동 실화. 배우 김영민의 버킷 무비. 영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The list is life. 제가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Power is when we have every justification to kill, and we don't. 그 워낙에 명배우들, 명감독님의 명배우들이 나오시잖아요. 뭐 리암 니슨, 또 벤 킹슬리, 랄프 파인즈. 이 세 분들의 열연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 시대를,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서사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게 너무나도 지금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192분인데 체감하지 못하실 정도로 몰입을 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영화가 감동적이고 보시는 내내 아마 그 뜨거운 눈물을 이렇게 삼키시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오스카 쉰들러가 본인의 모든 그 부를 다 이용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거든요. The German war is therefore at an end. 근데 마지막에 연합군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오스카 쉰들러가 되려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한 1,000몇백 명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오스카 신들러를 배웅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통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10 people right there. And I didn't. 이 반지만 독일 군들한테 넘겼어도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 지금도 막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대단한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대단한 것 같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 분들이 다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뼈아픈 과거들도 영화로 또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세계의 그런 뼈아픈 그런 과거도 한번 재조명돼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민이었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올가을 추석은 물개와 함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찐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업 무비의 주제는 더블 천만 신화, 신과 함께 특집입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 죄와 벌 무려 1,440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올해 8월에 개봉한 신과 함께 인과 연은 그의 버금가는 1,212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쌍천만 흥행 시리즈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다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두 편을 동시에 제작해서 시간차를 두고 개봉한 작품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두 편의 영화를 연이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1편에 해당하는 신과 함께 죄와 벌. 함께 보시죠. 아리아, 김용화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소방관 나오는 영화 찾아줘. 소방관 김자홍은 화재 현장에서 한 소녀를 구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자홍! 김자홍! 그리고 그 앞에 저승차사들이 등장하죠. 귀인이에요, 귀인! 의롭게 순직한 김자홍은 그들에게 귀인으로 추앙받는데요.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49일 동안 7개의 지옥 재판을 무사히 거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상황. 조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는 저승차사들의 변호를 받으며 파란만장한 재판 과정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피고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천륜 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김자홍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환생의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게다가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원기의 등장으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과연 김자홍은 저승차사들과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환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네, 이 영화는 국내 최고의 인기 웹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 작품인데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웹툰으로 손꼽히며 엄청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웹툰의 거대한 세계가 스크린에 옮겨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대를 한몸에 왔던 작품이었습니다. 만화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저승 세계가 스크린을 압도하는 화려한 비주얼로 재탄생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점이 신과 함께 죄와 벌을 백업해야 되는 이유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는 총 7개의 지옥이 등장합니다. 살라, 거불, 배폭력, 살인, 낙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네, 이처럼 인간이 저지른 제목에 따라서 지옥이 구분되어지죠. 천재 같아요. 이걸 다 외우시네. 그러니까 의상도 보니까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고. 오상진 내 이놈. 어느 지옥이 가장 무서웠느냐?
저는 살인 지옥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장했던 지옥이죠. 자, 늘 화마 사투를 벌이던 소방관 김자홍의 발밑으로 화산 분화구가 펼쳐지죠. 뜨거운 용암 속에서 몸부림치는 망자들의 모습이 섬뜩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지옥의 비주얼과 가장 흡사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저는 나태지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김자홍은 살아생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승에서 게을렀던 망자들이 이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건데요. 거대한 회전판 위에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참혹한 벌을 받게 되죠. 자, 이처럼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은 세계관과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간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 방대한 스케일의 CG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CG뿐만 아니라 세트의 스케일도 엄청났죠. 특히나 염라대왕이 등장했던 검수림 장면은 배우들도 극찬을 했던 세트라고 하는데요. 산을 거의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세트와 적절한 CG가 어우러지면서 웅장한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배우들 역시 최소한의 세트와 그린 매트 위에서 오로지 상상력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정우, 주지훈, 그리고 차태현 등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배우들에게도 이런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배우보다 가장 고생이 심했던 배우는 하정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사들은 최후 변론을 시작하라. 먼저 김자홍 씨에게 묻겠습니다. 주인공의 환생을 위해 열혈 변호를 맡았던 저승차사의 리더 강림 역할이었죠.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덕분에 원기에 맞서 싸우는 액션씬을 도맡아 했습니다. 네, 그런 그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날아다니며 원기와 추격신을 펼치는 모습이 관객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버금가는 국내 CG의 눈부신 도약에 박수를 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완벽한 CG와 배우들의 호연 외에도 꼭 언급하고 싶은 감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화려한 카메오 라인업이죠. 새로운 지옥이 등장할 때마다 쟁쟁한 배우들이 깜짝 출연했죠. 김자홍이 역의 동상 세우자. 나태지옥의 초강대왕으로 등장한 배우 김혜수. 뭐하니? 아름다운 배신은 아니니? 배신지옥의 송제대왕으로 놀라운 외모 변신을 선보인 배우 김하늘. 그리고 영화 부산행으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아역 배우 김수환 양까지 등장해서 반가움을 안겨줬습니다. 네, 이처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신과 함께 지와 벌,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이어서 시리즈 2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신과 함께 인과 연 감상해 보시죠. 아리야, 김용화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마동석 나온 영화 찾아줘.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1000년 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저승차사들. 국회법 92조! 억울한 죽음으로 원기가 되었던 망자 김수홍이 그들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낙점됩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김수홍. 그리하여 저승차사의 리더 강림은 김수홍을 환생시키기 위한 지옥 재판을 시작하게 되죠. 김수홍 그만! 한편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이승으로 내려간 해원맥과 덕춘. 망자오명 삼창 빨리 시작해. 응? 그들은 김수홍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노인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야만 하죠. 하지만 오, 성주신. 너 나 몰라? 응? 성주신의 방해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네들 1000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잘 들어. 게다가 3명의 저승차사들을 둘러싼 전생의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는데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염라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신과 함께는 1, 2편의 촬영을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동시에 진행한 걸로 화제가 됐습니다. 두 편의 손익 분기점이 합해서 1200만
근데 이미 1편이 1,400만을 동원했으니까 더 이상 돈을 따지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는 1편에 이어서 작품의 그 웅장한 세계관을 확장시키면서 대박 흥행을 확고히 다져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1편의 신과 함께 죄와벌 에서는 전체적인 저승의 배경을 구축하고 왕자인 김자홍이 재판받는 과정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편에서는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의 재판이 그려집니다. 네, 1편에서는 아주 흉측한 원기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배우 김동욱이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 동안 내가 망자들한테 지겹게 들은 말이 차사님 살려주세요, 차사님 환생시켜주세요. 넌 안 그러네? 환생은 무슨 다시 태어나서 또 개고생하라고? 아유, 난 환생 싫어. 억울한 죽음 이후 다음 생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승차사 리더인 강림과 사사건건 부딪히죠. 환생을 시키려는 자와 환생을 거부하는 자의 티격태격 케미가 극의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사실 공부했어.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주신으로 열연을 펼쳤던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네가 골칫덩어리 성주신이냐? 그는 1편의 쿠키 영상에 등장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죠. 그래서 2편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해졌는데요. 압수. 2편의 첫 등장부터 저승차사 덕춘과 해원맥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엄청난 파워를 선보였습니다. 성주 삼촌! 하지만 성주신은 인간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맞서 싸우면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주택 철거 요원들 앞에서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죠. 손에 묻은 인간의 대변 때문에 허약한 모습을 보이던 그의 반전 매력이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저는 2편이 좋았던 게 1편보다 좀 웃음 포인트가 더 많아서 즐겁게 시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싸움왕인 해원맥과 그리고 팔뚱왕인 성주신의 불꽃 튀는 어떤 연기, 찰떡 호흡이 굉장히 눈부셨었습니다. 야, 임마 너 거기 왜 올라갔어 또? 안 멋있어 내려와. 아이고 지랄하네. 그리고 1편보다 더 확장된 세계관을 펼쳐내면서 저승 3차사들의 전생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저승차사의 리더 강림은 사실 전생의 고려시대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원맥은 여진족들이 널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하얀 삭. 하얀 삭이라고 불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사였죠. 마지막으로 덕춘은 전쟁 중 아이들을 지켜낸 여진족 소녀였다는 과거가 드러납니다. 네, 저승차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어떡해요? 당장 떠나라. 어서 가서 아이들을 지켜주거라. 특히나 해원맥과 덕춘의 인간미 넘치는 과거 스토리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1편에서는 지옥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이 저승차사들의 전생 배경인 북방설원의 이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나 침엽수림 같은 이국적인 풍경과 설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생생히 담아냈는데요. 숨을 멈추고 지금이다. 눈과 얼음, 돌과 나무 등 손수 만들어낸 세트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리얼한 공간을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주인공들만큼 중요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죠. 저승을 지키라고 준 가음을 거꾸로 들어 저승을 켜놓은 죄 재판을 받아야 할 놈은 사사강림! 바로 네 놈이라는 걸 잘 알아라! 바로 염라대왕. 1편에 이어 배우 이정재가 염라대왕을 연기했는데요. 긴 헤어스타일로 엄청난 포스를 뿜어냈던 그의 캐릭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염라 언니, 염라 스틴이라는 별명까지 얻어냈습니다. 사실 이정재 배우는 무려 15년 전 영화인 오 브라더스를 통해서 이번 작품에 우정 출연을 한 건데요. 자기는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 이처럼 1편과 2편에 중요한 역할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인터뷰에서 이정재 배우가 내가 김용호 감독님과 우정이 이 정도였나? 이런 멘트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정재 씨도 이 정도로
고생을 시킬 줄 몰랐다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이정재 배우 덕분에 영화 팬들은 더 좋은 영화, 또 깊은 서사를 즐길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염라대왕과 저승차사들 간의 깊은 인연의 뒤에는 놀라운 반전 스토리도 숨어 있거든요. 그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신과 함께 인과연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블 천만 신화, 신과 함께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급 CG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과 함께 죄와벌에서 역대급 CG 명장면은 저승차사들과 지옥귀의 결투 장면입니다. 저승차사들은 긴 김자훈과 함께 다음 지옥 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옥기가 왜 나와? 이승의 원기가 나타난 거죠. 저승차사의 리더 강림과 호위 담당 해원맥은 지옥의 괴물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김자웅 씨의 저승이 이렇게 변하는 건 망자의 직계가 적중 누군가 원기가 된 겁니다. 원지사님! 망자의 환생을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지옥귀, 그리고 그들에 대항하는 저승차사들의 치열한 사투. 대체 괜찮아? 저거 앞에 뭐야? 저거 부시라나? 온몸을 불사르는 배우들의 열연과 완벽한 CG가 만나 역대급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장면의 메이킹 영상을 보면요, 나무로 만든 배와 배우들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하정우 배우나 주지훈 모두 허공에다 대고 칼질을 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해낸 거죠. 그 외 흉측한 모습을 한 지옥 괴물이라던가 이 거대한 액션 시퀀스 전체가 아주 그 특수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어떤 CG 발전, 그리고 김영하 감독이 이끄는 이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뿌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역대급 CG 명장면은 배신지옥에서 공룡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배신지옥을 지나가는 저승차사의 리더 강림과 망자 김수홍. 근데 여긴 특별하게 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타나. 너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아이고 너도. 나는 무서운 거 없어. 확실해? 그런데 그때 나도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은 있어. 랩터. 김수홍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공룡 랩터가 등장합니다. 뭐야? 랩터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두 사람. 설상가상으로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모습을 드러내죠. 더 큰 거 없어? 급기야 거대 공룡 모사사우루스가 나타나 강림과 김수홍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영화 쥬라기 월드를 오마주하며 역대급 CG를 선보인 명장면입니다. 쥬라기 월드 속의 인기 공룡들이 이 장면에 등장하니까 또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저를 포함한 이 아동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환호성 공룡이다. 야, 공룡이다. 그렇죠.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네. 이건 그 김영하 감독이 이 편을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팬 서비스 차원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딱 적당한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백원 무비 더블 천만 신화, 신과 함께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흥행 기록 2위에 빛나는 신과 함께 죄와벌. 역대 최고 오프닝 신기록 신과 함께 인과연.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